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소식과 스타링크에 대해서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점들,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식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번에 한번 맞아서 되게 아팠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거기까진 내려가지 않아서 좀 덜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린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다 빨갛습니다. 마켓이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나 애플은 거의 3.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애플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테슬라가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애플보다 덜 떨어지기는, 이런 지금 모든 성장주니 가치주니 지금 빨갛지 않은 게 없죠. 좀 메이저주들은 전부 다 빨갛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테슬라도 오늘은 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받아들이는 기로 했고요. 이렇게 마켓이 완전히 박살난 이유가 이거죠. 계속 이 우려가 나오는 건데 10-year treasury rate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더 이야기하면 이게 좀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10-year treasury rate이 S&P 500의 디바이든 일들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S&P 500에 모인 기업들이 우량일지언정 국채보다 좋을 순 없죠. 근데 국채 금리가 이거보다 더 지금 더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기업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을 이제 빨아들일 텐데, 그 우려들이 이제 오늘 마켓이 이제 좀 많이 내렸습니다. 드는 생각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제가 항상 바이어스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속 스티뮬러스 패키지 계속 쏘고 돈을 계속 저렇게 뿌려대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한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것도 역시 S&P 글로벌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말 돈을 많이 뿌린다는, 그러니까 저런 국채 금리를 낮추려면 에셋을 이제 늘려야 되니까 그 각각 중앙은행의 에셋 당부를 본 건데, 이거 제가 옛날에 본 겁니다. 근데 역시 제가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을 때라,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그때 잘 봤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BOE랑, 그러니까 Bank of England죠. 이거 Fed, 이게 라이트 스케일이고, BOJ 이거 일본이죠. ECB 이거 유럽이고, 이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별 차이도 없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 스케일을 보면 지금 보시면 미국이 파란색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에셋이 얼마나, 중앙은행 에셋이 증가했냐, 그러니까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돈 뿌렸냐, 이거 낮추려고. 이거 보면은 한 33%, 그러니까 한 40% 못 갔죠. BOE가 한 요 정도고, 지금 이 유럽은 거의 이게 아니죠. 50이 아니라 거의 100%에 육박하고요. 일본은 워낙 부채도 엄청 높고, 돈도 많이 뿌리는 나라라. 근데 이제 저럼에도 불구하고 안 무너지는 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그래도 여전히 신기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Y축이 GDP 대비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보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센트럴뱅크 먼슬리 뱅크 쉿에 대한 이런 연구 보고서, 이게 유명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이게 최신 자료입니다. 2021년 2월 20일, 얼마 되지 않은지만 따끈따끈한 자료 안에, 여기 안에 피겨들을 보면은 당연히 미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에셋을 보면 지금 현재 페드의 에셋은 유럽 바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경제 규모가 비슷한데 정말 유럽은 돈을 엄청나게 뿌렸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이 노란색은 PBOC, 이 아마 중국일 겁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데, 그러면 이건 진짜 뿌린 금액이고, 뿌린 금액 대비 이 GDP의 몇 퍼센트를 도대체 이제 차지하냐 보면은, 아까 그 S&P 레이팅에서 볼 듯이 이 일본은 저세상에 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유럽이고, 요게 중국이고,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죠. 이거 보면은 일본도 이만큼 뿌려서 살아남고 있고, 유럽도 여기가 있는데, 미국이 좀 더
좀 더 뿌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것 때문에 또 계속 이제 공화당에서는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공화당에 서포트 없이 1.9 트릴리언 달러를 이제 뿌리겠다 이거죠. 근데 이 돈을 정말 뿌리는 게 괜찮냐 안 괜찮냐는 계속 이제 좀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확실히 좀 확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 중앙은행의 센트럴뱅크 에셋은 GDP 대비해서는 미국의 그 페드가 그리 나쁘지 않으나 심지어는 이런 애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국가의 뎁은 지금 거의 2차 세계대전에 육박할 만큼 쫓아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으나 참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투자에 있어서 되게 유명한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괜찮으나 이제 좀 버블기가 있는 뭐 성장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사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이거 보면 경제는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이제 테슬라의 좀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테슬라 칩 상태는 어떠냐?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나서 여러 기업들이, 특히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되게 힘든데요. 테슬라는 별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너무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현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튀어나옵니다. 뒤늦게 이제 알려진 건데 살짝 공장이 모델 3랑 모델 Y 라인이 한 이틀 동안 섰다라는 게, 그리고 지금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반도체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많고, 지금 삼성한테 14나노 공정으로 그 칩을 받는데 이번에 텍사스에 엄청나게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굉장한 지금 재산적 피해가, 여러 피해가 지금 나고 있어서 지금 아직도 잘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 공장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칩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도체 쇼티지랑은 약간 별개지만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도 악재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그 스타링크 날씨도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것도 간략하게 좀 이따 답변을 할 텐데요. 참고로 삼성에서 생산되는 이 반도체 라인은 지금 14나노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5나노, 7나노 공정이 이제 첨단에서는 이제 메인이긴 한데요. 그럼 자동차도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런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 자동차는 좀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이런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죠. 이렇게 테이블 위에 안전하게 놓고 그냥 가만히 놓고 쓰는 게 아니니까요.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차에 들어가는 전자기기들은 좀 테스트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꼭 첨단 공정보다는 안정성도 항상 이게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제 학부 때는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칩들은 심지어 그때는 이미 컴퓨터에 이제 클럭 스피드가 막 3기가 4기가 육박하는 싱글 코어가요. 그때였는데도 인공위성은 제가 듣기로는 막 486, 386을 쓴다든지, 왜냐면 이렇게 우주라든지 이런 데 띄워버리면은 그거는 거기에 가버리면 에러가 나거나 잘못되면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완벽히 다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각 칩에 대한 특성이 완벽히 이게 파악이 되는 아주 안정성이 검증된 칩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칩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어서도 14나노 공정까지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첨단 쪽에서 이제 많이 팔고 이제 좀 검증이 되면은, 지금 테슬라의 로드맵은 아마 내후년쯤에는 하드웨어 4.0에서 이제 TSMC랑 손잡고 더 높은, 그러니까 더 이렇게 아주 이 선폭이 낮은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튼 공장의 이런 스탑이 좀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 핸들이 이거 테스트 칸은 안 잘려서 이거 못 나오나 싶었는데, 지금 다른 구독자님께서는 이게 옵션이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아직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전히 위가 잘린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굉장히 지금 폭주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올해에는 이런 비싼 모델들, 이제 테슬라의 최고급 모델들이 좀 선전을 해줄 것 같다라는 이런 내부를 리프레시했기 때문에 판매량 견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판매량보다는 아마 매출액이겠죠. 이거 S나 X는 대당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타링크 소식으로는 저도 요게 좀 궁금했었는데,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냐. 근데 이걸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날씨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DC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런 접시 이용해서 위성과 통신하는 거에 날씨가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는 게 그 시그널을 감소시키는 거지 아예 통신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블럭시키지 않는 한은요. 근데 스타링크는 이게 저위도로 워낙 많은 위성들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 약해도 그거를 보완해줄 위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성에 있어서 그 시그널 인텐시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위성이 얼만큼 하고 이거 안테나가 그 접시가 얼라인, 그러니까 방향이 잘 맞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런 테스트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을 때 위성 안테나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최적화를 해서 스스로 가장 그 시그널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각도로 이 안테나가 계속 움직이면서 조금씩 찾는 기능도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이걸 베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강풍이 오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그걸 계속 그 인터넷 스피드를 올리는데요. 현재 최고 스피드에 계속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 영향이 매우 적고 캠핑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게 전류만 흘릴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차에서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에서 전류를 빼다가 오지에 가서 연결해서 위성으로 인터넷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캠핑하면서 무제한 인터넷을 즐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고 좀 문제가 있지만 이 기업 자체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무궁무진하고 테슬라는 여전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심지어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창 공장, 그러니까 한국 공장이죠. 거기서 이제 4680 배터리 파일럿 라인이 이제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플레드 플러스라든지 지금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이 4680 배터리를 쓸 모델들도 예정대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테슬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파나소닉도 하고 있고 거기다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이렇게 열심히 다 도와주고 지금 CATL까지 대기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배터리는 충분히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